뉴스타파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이 위헌 아니냐 이런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이제 공수처가 이제 탄력을 받고 이를 추진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게 문제 제기를 처음 했던 게 야당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요. 공수처 1호 사건이 뭘까? 이거 다들 궁금해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면은 선거 얘기도 좀 여쭤보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국민의힘 헌법소원을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합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발목 잡았으니까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판결 내용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네. 이 정도 수준의 판결을 하는데 무슨 1년이 걸렸나. 네. 한 달이면 족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안은 사실관계가 복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증거조사를 할 것도 없습니다. 증거는 네. 다 명확하게 법률로 나와 있고 네. 법률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네. 그걸 1년이나 끌었단 말이죠. 제소가 된 다음부터. 네. 결국은 이 헌재가 비겁한 판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시행된 것이 작년 7월부터 예. 날치기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어떻든 그 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네. 그 법 시행 이전에 해달라고 그 트로 요청해도 묵묵부답이었고 네. 그 후에 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던 다시 개혁하는 날치기법, 날치기 공수처법을 또다시 처리를 해서 그것이 또다시 필리버스터까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거쳤는데 네. 그때까지도 묵묵부답이었고 그에 따라서 처장까지 다 임명이 되고 나니까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거죠. 공수처라는 제도가. 예. 국민들 사이에서나 여론 사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 사실상 자포자기했다는 생각이 들 때쯤 정치적 부담이 없을 때를 택해서 슬쩍 이 사건 재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문 내용을 읽어봐도 무슨 고도의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은 건데 예. 왜 이걸 1년을 끌었느냐 하는 것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 이런 정도 사안은 당연히 공개 변론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일도 없고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전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네. 찬반 양론이 분분해서 이게 국론이 분열되었던 그런 사안인데 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왜 밀실에서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비겁하게 판결하느냐. 양쪽의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내놓고 네. 변론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게 당연한 조치인데 예. 그것마저도 안 하고 시간 끌다가 기정사실화 시킨 다음에 밀실에서 판결했다. 결국은 코드 인사이에서 코드 판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겁한 것 한짓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은 이게 코드 판결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김기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과해야 된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 판결 자체가 얼토당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그거는 합헌이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서 헌법적 인식조차 없이 그 헌법의 기본 원리조차 지금 무시한 채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상급심이었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만 네. 나중에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이 재판관들은요. 역사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비겁한 판단, 정치적인 판결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판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요. 그러면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판결은 판결이고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설립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 임명이 이제 준직이 됐고 이제 차장을 임명 제청을 했단 말이에요.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뭐 진행하는 거를 뭐 이렇게 반대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입장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하는 의견은 낼 수는 있겠지만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저희들 야당 얘기해봐야 지금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래요? 네. 김진욱 처장이 처음에 복수로 이 차장을 제청하겠다 그래서 네.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제기되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야당이 극력 반대한 것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 복수로 차장을 제청하겠다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져서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그나마 그것을 복수로 제청하지 않고 단수로 제청하겠다고 한 것은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처장도 판사 출신이고요. 이번에 임명 제청된 차장 후보도 지금 판사 출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수사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처장 때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차장까지 이렇게 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부터 시작해서 차장까지 네. 다 수사의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혹은 장기간에 헌법재판관 하셨던 분이셔서 예. 헌법재판소의 연구관 하셨던 분이셔서 예. 과연 수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뭐 흔히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나 뭐 구멍가게에서 먹고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예전에 계셨지만 실제로 그것도 다 노하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작은 동네 가게 하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 어젠다들이 많을 텐데 네. 쉽지 않은 그 사건들을 수사할 전문가가 과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매우 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수처 관련해서는요. 1호 사건이 뭐가 돼야 되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이거 공수처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갈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걸 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이제 처장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법을 공수처법을 날치기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엉터리를 많이 한 거죠. 네. 그 엉터리 한 과정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칙 조항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예. 기존의 수사가 제기되고 있고 계류되고 있는 사건 예.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건들에 대해서 소급표가 있어서 네.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냥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수사가 개시되거나 인지된 사건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워낙 엉터리로 날치게 하다 보니까 네. 세세한 검토들이 잘 안 된 거고 예. 그래서 그 법의 미비점이 이번 그 위원 결정문에도 보면 그 위원이라고는 의견에도 상세하게 많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기존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이제 그 관련해서는 공수처장도 세부 규정을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으니까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도요 원래 이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의혹 사건은 이거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니 저희들은 공수처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고요. 예. 필요하다 그러면 예. 이게 특별검사법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수사팀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예. 지휘라인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거죠. 이게 처음에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었는데요. 예. 안양지청장이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바로 밑에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계속 뭉개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수원 검찰청으로 다시 이관시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 팀들에 의해서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이첩은 명확하게 반대하시는 거네요, 그죠? 지금 공수처를 이관하겠다는 것은 네. 사건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공수처가 네. 처장 한 명 임명돼 있고요. 차장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고 예.
그 밑에 있는 검사 수사관 임명하는데 두세 달이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두세 달 동안 이 사건을 묵혀놓겠다 그러면 사건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지금 한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정보 전부 다 인멸시켜라, 뭐 네. 삭제시켜라, 도피시켜라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사건 없애겠다는 거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 관련된 사건이 이 불법 출국 금지 요쪽으로도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기밀 유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공익 신고자가 이 자료를 통째로 들고 검찰 수사 자료를 통째로 들고 야당에 넘겨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거기 법에 야당에도 넘겨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공익 제보자의 경우에 네. 자신의 제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회의원이 명시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아니 그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제보를 한 것인데 네. 그걸 갖고서 지금 공무상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도둑을 잡아놓으니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꼴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공익 제보를 하는데 공무상 기밀 유출 안 하고 공익 제보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상 기밀 사항들 다 숨겨놓고 꽁꽁 덮어놓았던 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심선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공익 제보 제도인데 네. 아니 양심선을 하면 처벌하겠다. 그거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아니 그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자기들이 야당할 때요. 예. 여당 됐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완전히 내로남불이 또 한 번 더 들통나는 거죠. 김기현 의원께서는 나중에 여당 돼도 안 그러실 겁니까? 저는 여당 때부터요. 저도 야당도 하고 여당도 하고 다시 야당을 하는데요. 예. 저는 여당 시절에도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공수처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네. 구성 자체도 매우 객관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네. 이 수사의 대상도 많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정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는 끝까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고 압도적 다수일 때도 공수처법을 결국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반대를 했고요. 네. 왜 반대를 했냐면 이 공수처는 권력을 쥐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공안 전국을 통치해 나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공수처는 반드시 폐지하고 수사권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말고도 이게 예민한 사건들이 지금 검찰에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월성 원전 관련된 사건도 있고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사건이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공수처가 지금은 체제가 완비가 안 됐다 치더라도 정리가 되면은 공수처에서 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 방금 말씀하신 사건들요, 예. 윤석열 총장 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가 이미 되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은 것도 좀 있고요. 예. 남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데서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는데 네. 보도된 내용 보니까 그냥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기소를 할 때 같이 했겠죠.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공수처로 간다는 것도 좀 웃어 보이기도 하고요. 예. 직권 남용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거는 별개 문제로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지금 두 가지인데 예. 월성 원전 그 사건 네.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들은 그 수사가 특히 그 월성 원전 사건이 수사가 거의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마무리 단계 수사가 남았는데 이거 맘만 먹으면 한 달 안에 다 끝날 사건입니다.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증거도 네.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데 예. 수사의 의지만 남아 있고 수사 대상자들이 그에 대해서 이게 협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청와대를 향한 수사 그거 마무리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아니 이거 왜 수사를 1년이 넘도록 지금 남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거기 지금 보도된 내용에 하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뭉개고 있다 추가 수사를.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결재를 계속 보류하다가 최근에 결재를 한다라는 그런 보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수사만 하면 됩니다. 수사를 하는 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할 거 다 해놨습니다. 두세 달 기다릴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좀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검찰 수사권 관련된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 2라고 하는데 이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자 기소권하고 그리고 뭐 직접 수사권 폐지하자 뭐 이런 게 골자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자기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그렇게 할 때 다 하지 또 이제 와서 또 시즌 2라 그럽니까? 한 번에 못 하니까 조금씩 한 번에 했다는 왜 거죠. 못합니까? 한 번에 날치기 처리 다 했는데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사실상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임대차법 3법 네. 그거 일주일인가 열흘 사이에 처리했습니다. 아니 왜 한꺼번에 못합니까? 날치기 처리 다 하시면서. 그런데요. 예. 이게 검찰 개혁이라 그러는데 검찰 개혁이라고 써놓고 검찰 장악입니다. 읽기는 검찰 장악으로 익힙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뭐 시즌 2라고 하는 것이 네. 왜 나왔느냐 배경. 그 추미애 윤석열을 계속해서 대립되는 과정에서 네. 검찰이 밑보이니까 윤석열 검찰이 밑보이니까 보복적 조치를 한 것으로 인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할 거 있으면 벌써 하시죠. 이제 와서 한다 그럽니까? 참. 알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좀 있으시겠네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요즘 판사들이 그래도 양심 있는 판사들이 계속해서 이 법의 양심을 지키는 판결을 하고 있죠. 예. 윤석열 총장이 직무 정지가 잘못되었다 판결하고 네. 징계하니까 징계한 건 잘못됐다고 판결하고 예.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 안 해주고 하니까 네. 아마도 그래서 이 판사들 좀 손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그래서 차원이라고 보세요? 미리 겁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제가 임부장 판사 판결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예.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죄 판결은 났는데 위헌적인 행위라는 재판장의 말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웃기는 예. 거죠. 아니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예. 정해진 사유가 있는데 예. 내가 기분 나쁘다, 네가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헌법에 정해진 사유가 직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해야 됩니다. 예. 무죄 판결의 내용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무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개인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판결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직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수행이었으면 직권 남용이죠. 그러니까 그게 직권 남용이 무죄가 된 것은 직무 수행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지 결국은 이게 법원 손봐주기에서 시킨 대로 판결 안 하면 너도 알아서 안 하면 어떤 조치가 되는지 알겠지라고 예.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 탄핵 소추를 주도하고 있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에 대한 소신은 국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밝혔었던 거거든요. 지금 상황하고 좀 연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분 한 분의 생각이 민주당 전체의 생각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또 거기다가 민주당 지도부도 처음에 이거 찬성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이게 정무적으로 필요하겠다. 네. 정치로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네. 한번 겁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지도부가 네.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거겠죠. 자기들 내부에 지도부가 추진한 게 아니고 네. 지도부는 처음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던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 선거 얘기는 못 하겠네요.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게 가닥이 좀 잡혔다는 보도도 있고요. 손실보상 법제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사실 참 어이가 없기 짝이었는데 예.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사를 할 때 그 예.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이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아니 작년 연말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될 게 다 뻔히 보이는데 네. 정부 예산안에 안 넣은 거죠. 네. 이유는 뭐냐? 4월 재보궐선거가 있으니 그때 맞춰서 다시 추경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이 생색을 내자. 예. 작년 4월 총선 때 재미 봤으니 또 한 번 더 재미 보자. 네. 이런 계획을 딱 가지고서 재난지원금을 아예 본 예산에 편성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야당이 어차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니 네. 금년에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될 거다. 그러니 미리 본 예산에 담자.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 여당이 반대했습니다. 시간 없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다가 은근슬쩍 밀려가지고 자기들이 그럼 들어주는 척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부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또다시 또 재난지원금 하자면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을 주먹국으로 마음대로 하자. 그때 선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생색 내기를 하자. 예. 아니 그것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빚내서 하자는 것이니 네. 황당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다만 그 재원은 더 이상 빚내서는 안 된다. 기존에 있는 예산의 지출을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해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